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청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지연 복지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홍재임 희망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김기영이 통합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03억 7,994만 3천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억 6천 978만 2천원을 감액 예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7쪽 복지업무 지원입니다. 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교육국 스터디그룹 사업예산 2,200만원을 증액한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필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를 연계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인력 및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마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8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지푸드 드림 사업입니다.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 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사고, 의료비 등을 보장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 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사회복지 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기이웃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조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경기도형 사업으로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조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억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입니다.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자원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지역복지 인적 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통합 사례관리 교육입니다. 민간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 및 조사 업무를 하는 임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법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3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대체 인력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전문가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2,1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운영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지원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조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는 보훈회관 운영 사업비로 6,2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조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월남전 및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2억 2,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조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보훈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보훈행사입니다.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현충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재해구호 물자통합 정보 시스템 현장 단말기 운영비로 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입니다. 동서부 네트워크팀 민간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9,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통합 사례관리 공모직 인건비로 1억 5,7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운영 경비로서 6,1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경비로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좀 물어볼 말이 좀 많아서요. 좀 페이지를 앞에서부터 그냥 가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교육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잡으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 복지교육국 5개 과에서 이제 직원들이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서 이제 시책에 반영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한 2억 2천 정도 담아서 내년에 시민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책을 본인 업무 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라서 예.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지는 사실 저희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외에도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를 좀 통합을 해서 이런 시책 발굴을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509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공되는 기관이 다 서비스마다 다르는 것 같아요. 맨 예. 끝에 만성 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제공하는 거죠? 한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이나 팀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그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재활 서비스는 신규로 이제 올해 생긴 건데요. 만 19세 이상 주요 3대 만성질환, 뇌졸중이나 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에게 그 직접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업체는 어디 있지? 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주 웰케어 코리아라고요. 그 대덕면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주 웰케어 코리아. 웰케어. 코리아. 예. 네.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만성 질환자를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고 1인당 이제 2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20만 원?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10%에서 25% 사이 자부담이 있고요. 지원금으로는 지원금은 인당 20만 원. 20만 원. 그럼 예. 이게 2,935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현재 9월 말에 실적이 한 네 분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올해 생긴 거니까 알려지고 그리고 또 그 찾아가는 거라 좀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이제 잡은 겁니다. 네, 그럼 예상치로. 그럼 이분들은 이 예. 재활 서비스를 그러면 뭐 병원으로부터나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야지만 접수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읍면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읍면에서 예. 접수를 받아야 되고. 예. 그럼 이 사항은 사실은 병원이라든가 뭐 예. 가정학과라든가 이런 데다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그분들이 아시고 좀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할 것 같은데 홍보는 혹시 다르게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홍보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애를 써보고요. 네. 이 이제 다른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뭐
그 읍면동 회의나 단체 회의나 아니면 뭐 게시판이나 홍보물 아니면은 또 블로그, SNS,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팝업 배너, 뭐 부서별 그 전광판 이런 정도로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좀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장애인 보조 이런 거는 몰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좀 파악을 해서 거기는 직접 그 대개 안내문을 좀 이렇게 편지로 보낼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가능하다면 이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받아야 하셔야 되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8억 정도를 갖다 서비스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 대비 효용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이 서비스 비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홍보하는 비용까지도 추계를 하셔서 충분하게 이게 100%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책을 좀 유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위원장님. 예, 과장 유미자입니다. 여기가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이제 이 정보망 홈페이지를 구축한 건데요. 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나 상담 서비스 이런 게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저희 관내 그 복지 정보.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로 이 예산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그걸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죠. 일종의 뭐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처럼 그 복지 시설 단체 현황 자료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 아, 사회복지 정보 공개 자료 예,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그리고 523페이지예요. 저희가 지역 내 기부 식품을 이제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푸드 드림 사업하고 뒤에 페이지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8천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푸드뱅크 운영으로 해갖고 또 2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희망복지팀장 홍재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4개소가 다 당연 적용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에는 푸드 코디네이터 한 분과 전담 인력 한 분을 무조건 이제 고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할이 좀 다르긴 하신데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푸드 코디네이터 분들에 한해서는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전담 인력에 한해서는 안성시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525페이지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담 관리자의 인건비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거 두 개에 대한 내역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토건 의원입니다. 지금 페이지로는 사업설명서 514페이지, 516페이지 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514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1억 7,180만 원이 총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 운영 지원이 1억 2,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는 이제 그 워크숍 추진하고 분과 협의체 및 분과 사업비로 잡혀 있고요. 2,200만 원. 그다음에 워크숍 추진이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책자가 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잡혀 있는 게 1억 7,18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요거 순수 10입니다. 516페이지에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잡혀 있습니다. 해서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라고 잡혀 있죠. 이렇게 사업비라고 잡혀 있는 거는 역량 강화 교육, 간담회, 활동 보고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여서 하는 무슨 교육 하나, 간담회, 활동 보고회 이런 주로 이렇게 일회성입니다. 다 보면 거의. 자, 근데 앞에 보면은 다시 51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보면은 워크숍 추진. 이 워크숍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역량 강화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을 놀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체 및 분과 사업비라고 해서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활동 보고에 이런 형식의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양쪽 사업이 한쪽은 도비가 잡혀 있는 거고 한쪽은 도비가 없이 순수 10위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중복 성격이 좀 짙어 보입니다. 요거 확연히 이 사업이 다른 거에 대해서 네, 질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팀장님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보면은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외유성이다, 놀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똑같은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그렇지만 거의 성격상으로 보면은 이게 한 번에 해서 그 예를 들면 그 도비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역량 강화 교육, 간담회, 활동 보고회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그 앞에 순수 11호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빼고 오히려 이 사업에다가 교육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교육을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여기 우리 도비십이 담겨 있는 거에 조금 더 담아서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뭐 3개, 4개 지금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도비 들어 담아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 교육에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시비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우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 또 이거를 직접 이 과를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조차도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을 못 해주신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이제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내에 7개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예. 주로 그래서 이 밑에 1억 2,900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이제 그 사무실도 임대를 한 거라 그 그런 부분을 이제 여쭤보는 운영비가 게 주로 아니고요. 들어갔고, 예, 지금 운영비 지원 1억 2,900을 질문 드린 게 아닙니다. 예, 위에 그거 제가 2,200. 금액을 그래서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11호 예. 총 1억 7,18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 운영 지원은 1억 2,900만 원.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은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예. 협의체 및 분과 사업비로 2,200만 원. 읍면동 사회보장 협의체 워크숍 추진 2천만 원. 이제 책자는 앞에 뭐 그다음에 책자 제작 80만 원. 요거와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담겨 있는 그 사업비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활성화 보조, 보고회 등 요것과 다른 부분을 사업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인건비 부분을 1억 2,900만 원을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장 협의체 운영에 서 있는 이제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그 7개 분과 그 분과의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뒤에 활성화는 읍면동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 읍면동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과에서 사업을 따로 하고 그렇지만 이게 일식입니다. 2,200만 원이 일식. 그다음에 워크숍도 역시 워크숍도 일식입니다. 그럼 한 번에 갔다 와서 그 금액을 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뒤에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 있는데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과 그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한 번에 모여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진행하면 될 걸 이쪽으로 나눠놓고 이쪽으로 나눠놓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교육 내용을 내실 있게 넣어서라도 한 번에 진행하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 예.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뭐 읍면동에서 하는 거다. 이거는 그 분과에서 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읍면동에 분과가 있는 거 없고 분과가 거기에 있는 게 그게 그건 거죠. 516조 원 도비 지원 사업인데 부의장님 저희가 차후에 그 도에 신청할 때 그게 역량 강화가 11호에서 좀 그쪽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별도로 저 자료를 드릴게요.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예, 이왕이면은 예. 실적도 많이 인원이 많은 실적이 인원이 들어가는 게 실적 부분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함께 내용을 조금 더 예?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냐는 예. 이야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동 그런데 지금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시네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분들이나 위원장님들 교육을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한 번 여기 하는 거는 46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내사하고 이제 2천만 원 워크숍은 별도로 올해는 이제 제천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뒤에 보면은 네, 518페이지에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 해서 1,500만 원 도비 시비로 보내드리는 게 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시의회는 워크숍 한 번 갔다 와서 신문에 4번씩이나 때려 맞는데 무슨 여기는 이렇게 워크숍을 그냥 줄줄이 다닙니까? 18페이지는 이게 지금 회의 수당 이런 거고요. 워크숍이 아니고요. 아니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제목만 그렇지 내용은 회의 운영비랑 수당이랑 네, 홍보비 거기에 이런 홍보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회의, 참석수당, 활동비, 홍보비 담겨 있는 거 봤습니다.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워크숍 오면은 워크숍 나왔다고 교육 받았다고 주는 비용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비에 보면요, 저기 그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참석수당도 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담당 팀장님께서 아까 저기 정통훈 의원이 질문하신 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예, 먼저 516페이지의 그 활성화 지원은 이거는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도비 지원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별개로 부기를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활성화 지원은 보면은 그 읍면동 협의체 담당 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4,200 정도 소요되고요. 그 사업은 역량 강화 교육이나 간담회, 그다음에 이제 연말쯤에 읍면동 협의체 그 활동 결과 보고회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합쳐서 800 이 정도 이제 소요되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거기에 이제 지금 사업비하고 워크숍 그 사업은 여기 이제 7개의 분과는 통합 분과가 있고 노인, 장애인, 뭐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7개 분과의 그 활동비를 또 지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 여러 번 보고 드렸는데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차별로 실행을 하고 또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 저기 분과별 활동비 이런 거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고 여기 그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워크숍은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여기 보장 협의체에 거기에 워크숍 추진 이렇게 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지금 저기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5천만 원 지원되고 있는 거 도비 10이 담겨 있는 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해야 되는 걸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인건비 담겨 있는 거 제일 위에 내용에 보면은 담당 인력 지원 1명 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못 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들은 이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담당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 부분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거 몇 개 없는데 여기에도 인건비 있고 저기에는 수당이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민감하니까 질문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열애를 시켜놓고 나머지 사업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각 담당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대받아치기를 하시면은 제가 아예 인건비 얼마가 왜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있는데 조금 그 직원이 열심히 하면 되지 보조인력, 기간제, 공모지 이런 거 왜 계속 넣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 내심 들어있으면서 중복된다는 걸로 표현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똑같이 제가 앞으로 질문 복지정책과 거 나머지 거 지금 들어있는 거 기간제 질문 하나 그러면 하는 김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제 그 임신해갖고 지금 대체 인력 넣으신 거 그 임신하신 분 복귀하면 그분 기간제 근로자 빠집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네, 내년 8월 1일자로 복직되어 있고요. 이분은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대체 인력 그건 들어오신 거 바뀌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똑같이 인원이 있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력이 막 들어 있습니다. 기간제, 그 다음에 또 공모지 해갖고 저기 기간제는 기간 끝나면은 저기 계약이 종료지만 그 공모직들은 안 그러시죠? 계속 근무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시청 공무원만 우리 이게 뭐죠? 공무원 늘렸다 저희가 지난번에
과를 못 늘리니까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인원 조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공무원 인원 조정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원 담아가지고 도비 조금 담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거는 인건비가 인건비 4천 정도 넘게 빠지죠. 1인 하나 쓰면은 최저임금 180만 원 넣으면 190만 원 정도 된다 치고 거기에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명절 수당, 그다음에 시간의 수당, 무슨 수당 다 들어가면 그만큼 들어가죠.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그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의원들 활동 수당보다 더 높습니다. 네. 네, 최우수 의원님.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요청드릴 자료가 좀 있어. 저도 이제 행정과 할 때 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없어서 전체적인 우리 기간제 우리 공무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하고 좀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다 부서별로 전체 다 해서요. 해서 좀 자료 제출을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의 중복이 자꾸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정토부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지금 1페이지에 우리 복지교육 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벤치마킹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복지교육 업무 지원 해서 2,2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잡혀 있는 사업도 이게 좀 특별하게 이게 좀 차별성 있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거하고 다 좀 중복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요 사업 관련돼서 이게 무슨 업무를 복지교육 업무 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좀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좀 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좀 보면 우리 3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한 1,6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요거는 왜 감액이 된 거죠?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연입니다. 사회복지의 운영 지원은 이게 보조금이라서요. 하반기 거는 지원을 한 5월 정도에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상반기 거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추경 때 처리하시려고 감액하신 건가요? 네네. 네, 이게 신속 집행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예. 뒤로 잡으신 건가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신속 집행 때문에 그게 평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반기 추경이 아마 내년도에 네, 그렇게 해서 네. 잡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 이게 아까 워크숍 관련돼서 요것도 좀 상세 자료 이게 몇 명이 가시고 이 워크숍 하는 게 이게 근데 전년도에 안 가신 건가요? 이게 자꾸 왜 전년도가 왜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보면 이거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네. 했고요. 매년 코로나 이렇게- 때문에 안 간 거고 예. 원래는 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요거 상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이게 제출을 좀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이거 증액 사유가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 드릴까 봐요. 네. 4페이지 514페이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연입니다. 이거는 사무국이 한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그러니까 원래 한경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산학협력단으로 바뀌면서 그 월 임대료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월 임대료 상향? 네. 요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5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우리 한 2천만 원 정도가 요것도 좀 늘었네요.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원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운영비는 비슷하게 보는데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그 건물이 건축이 된 지 21년 정도 됐는데요. 보강사업. 그 엘리베이터가 네. 21년째 운영을 되고 있는데 점점 자꾸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돼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15년 이상이면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2천만 어떤 원이 다 사항? 거기에 들어간 건가요? 그게 지금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6천만 원하고 사업비 이런 거 해서 2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요거 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2천만 원? 예. 그거. 보강 2천만 말고. 원은요. 2천만 원은 운영비가 요것도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우리 8페이지에 우리 그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비가 이게 43명 건가요? 43명 5만 원씩. 8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요게 2,580만 원.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요거는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네. 이게 뭐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전체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 다 근무하시는 분들 통칭해서 이거는 43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그 처우 개선비는 한 1,996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1,996명이요. 예. 근데 근데 요거는 그게- 별도로 하는 건가요? 요거는 저희 과에 대한 43명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거고요. 각 부서별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각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저희 공무원들? 아니요,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십니다. 사회복지사도 되고요. 예. 거기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종사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43명이? 이 43명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 예. 그다음에 푸드뱅크 뭐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본 건데 자꾸. 네네. 예. 거기에 계신 분들만 하고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 수당은 5만 원씩은 다 지급되는 건가요? 그 요거는 여기만 반영이 된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전체가? 요양보호사 그쪽에 또 사회복지사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 쪽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예. 지급하는 거죠. 요번에 그 요양보호사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윤수비하고 좀 계속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이게 고독사 예방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전체 10인 것 같은데 이게 10페이지. 요 뭐 도시비 사무관리비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비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 요게 전년에 없었던 건가요? 이거 이번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예. 저희 직원들이 스터디 그룹 운영하면서 네. 복지정책과 이제 직원 5분이 네. 본인 업무 외에 이제 구독사가 지금 저희가 1인 가구가 한 3만 6천 가구 정도 돼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 우리 위한 그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이든지 AI 그 안심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잡은 사업입니다, 이게. 예. 요것도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7억 1,500. 이거 어디 시설이죠, 이거? 네, 말씀하세요. 예.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 위기를 겪고 있는 전체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러면 요것도 좀 자료가 있을까요? 금년도 자료 별도로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11페이지에 이게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그 무한돌봄에서 이게 금액이 1,500 정도 증가했잖아요. 1,530만 원? 이게 4시가 늘어서 그런 건가 이거? 어디서 증가한 거죠? 11페이지 맨 밑에 민간 위탁금. 541페이지, 541. 무한돌봄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요. 네네. 도에서 4시가 내려오는 거에 거기- 의해서 하는데 이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네. 해가 바뀌면 되다 보니까 변경 4시에서 증액된 그거에 부분입니다. 따라서 증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뭐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2페이지에 보면 요걸 찾다가 저도 했는데 이게 그 비교 증감이 잘 안 돼 있어요. 일반 보전금, 사회 보장정 수혜금, 치약 지방 재원해서 쭉 보니까 이 설명서에는 보니까 12페이지 거니까 546페이지 같아요. 540. 네, 이 542페이지에 이게 증감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위에만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찾다가 저도 한참 그런데 1,000만 원이 증가된 거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이게 1,000만 원이 올라갔더라고.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저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증감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000만 원이 증가했으면 여기다 좀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참 찾았네. 이게 1,000만 원이 증가한 거 맞죠? 예. 예. 이 설명서에는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 뭐 천천히 하시죠. 뭐 이렇게. 이거 하고요. 예. 우리 그 14페이지에 요게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 운영비에 지역복지 안전 인적 안정망 활성화 워크숍 그리고 지역복지 인적 활성화 워크숍 참석 실비 이거는 좀 한꺼번에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가 틀린 거죠? 참석 실비하고 워크숍 요거는 그러면 워크숍 갔다 오면 실비를 별도로 주나요? 요 앞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예. 지역복지 인적 안전망 활성화 여기에 이제 대상자는 저희가 요새 이제 사각지대 그 사망 사건 이런 게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명예사회복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원은 뭐 이장 통장님을 포함해서 검침원이나 뭐 하다못해 뭐지 예. 그 택배 운영 뭐 이런 그런 분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실제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덤으로 해주시는 거라 저희가 이제 그 역량도 강화시키고 좀 약간 이제 사기 진작 이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한번 했고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고 또 뒤에 이제 다른 거는 그
우리가 이 경기도 그러니까 워크숍하고 예, 워크숍 예. 참석 실비하고 같이 묶어서 해놔도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요? 그러니까 실비가 예? 이게 뭐지? 실비는 뭐예요? 다 이것도 이건 참석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진행비고 실비는 따로 주는 거야? 나 이게 그래서 자리 헷갈려서 이게 이게 참석 실비. 나도 잘 헷갈리는데. 저기 아니 하여튼 나도 위원님 헷갈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예. 참석 실비는 그 워크숍에 그 역량 강화하는 뭐 그 강의 이런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초빙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그 강사비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참석 실비가? 예. 이거 뭐 다들 모르는 건데 다들 그렇습니다. 예. 앙식이 나도 이게 좀 헷갈려. 이걸 좀 정리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 역량 강화 힐링 프로그램 4,800만 원. 뭐 하여튼 뭐 역량 강화 뭐 이런 거 다 너무 많아서 이게 참 우리 근데 그 사회복지직 한 예.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직 보신 옛날에 언론 들어서 아시겠지만 차달도 많고 사실 그 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 복지공무원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의원님들이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게 역량 강화도 있고 뭐 힐링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저도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18페이지에 18페이지 보시면 요 민간 행사 이게 보훈단체 지원 관련돼서 이게 2,900이 삭감이 됐어요. 2,900 맞죠? 2,900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아까 왜 그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그 아, 추경에 그렇게? 계상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해 주셔서 저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 52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교체하느냐고 그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재해 발생 시 위로금 이 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로 될까 조금 의문이어서 여쭙겠습니다. 542페이지. 그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유빈자입니다. 그 위로금 5세대 1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해 발생 시 위로금. 예. 9세대에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9세대. 이게 이제 그 위에 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위에 거는 좀 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고요. 그 50만 원은 그냥 일반 주민을 이렇게 계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재해 발생 시 위로금이 일반 시민들이 받는 게 50만 원이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인 건가요? 일반 시민이 50만 원이고요. 일반 저소득층은 1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 일반 시민인 거예요? 뭐예요?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입니다. 네, 차상위가 차상위 맞습니다. 계층. 예.
예, 차상위 계층이죠? 예. 그 100만 원은 저기 기초 생활 보장. 이게 금액이 사실 저는 너무 작다고 봅니다. 이건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뭐 집이 유실되고 그러면 저희가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3천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현장에도 그 응급히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국민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전기요금 지원해 주잖아요. 예. 이게 거기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 그 아파트에 저수속 가구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참아름은 그 2단지, 5단지에 407가구가 있고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지는 거고 전 입주민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그 복지교육국이 이제 본 예산에서 예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4.28%인데요. 사업 그 비도 많지만 사업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실은 그 저희가 상임위가 나눠져 있지 않은 저희 자체도 이걸 심사를 어디까지를 해야 심사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요. 세부 내용을 지금 계속 물어보면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서를 또 의원님들이 당연히 다 파악을 하고 오시긴 하셔야 되는데 설명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적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절차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민간 위탁이면 어느 시설인지 또 작년도 투자 성과 같은 경우에 좀 몇 명이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 그런 그 자료에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글자 조금만 더 넣어도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덜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교육국 사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세부를 제대로 알거나 결정적인 실천 과정에서의 그 잘못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산 심사에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물어볼 게 다 많은데 그걸 물어보면서 이 심사 시간을 보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큰 방향성 제시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 지금 황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해주시면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